홍준표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문재인이 잘못된 이념에 절어서 마구잡이로 끌어올린 최저임금의 폐해를 목격했어요. 또한 52시간 근무제를 대책 없이 도입함으로써 자발적인 연장 근무마저 가로막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어떻게든 경제난이 코로나로 인한 것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지만 조금만 서치해보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제의 펀더멘털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가 유행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와 수치가 증명하는 것이니까 속일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제와 52시간 근무제를 홍 후보의 말을 빌리자면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나마 보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없애면 사람들이 막 시간당 2,000원, 3,000원 받고 일하게 되고 고용주들만 부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식의 칼 채널을 제대로 보지 않으신 겁니다. 저는 장기간에 걸쳐서 최저임금제의 폐해를 설명하고 또 설명해 왔어요. 새삼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최저임금제도는 비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없애고 소득을 감소시킵니다. 최저임금이 존재하면 최저임금 이하의 가치를 생산하는 일자리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고용주는 생돈을 써서 그 빈자리를 메꿔 넣는 겁니다. 노동시장은 규제로 얽매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자유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이에요. 특히 비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시간당 10,000원 받던 사람이 5,000원, 3,000원 받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당장 일을 관두고 다른 돈 더 주는 가게로 옮겨갈 테니까요. 이렇게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당연한 얘기들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상정도 그중 하나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이 대선 후보로 나선다는데 한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심상정은 자기 근로기준법 구상을 이야기하면서 홍준표 씨의 최저임금제 폐지에 대해서 발끈해서는 막말이다, 미치광이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심상정은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신노동법을 만든다는데 뭐 별로 설명할 가치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주 4일제를 들고 나왔어요. 진행자가 묻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임금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데 심상정은 이 현실성에 대한 대목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선진국 시민의 권리라는 둥, 시민들의 의지라는 둥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누가 들으면 돈이라는 것은 어디 그냥 허공에서 그냥 막 생성되는 어떤 구름 같은 거고 그걸 기업들이 독차지하고 나눠주지 않는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전형적인 좌파 사고 구조이자 전형적인 여의도 문법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잔뜩 나열하고 그게 어떻게 실현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러면서 심상정은 덧붙입니다. 주 4일 근무제를 해도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주 5일 할 때와 임금을 똑같이 유지하겠다. 대체 그 돈은 누가 낸다는 건지 심상정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어차피 또 시민의 권리 타령이나 하고 앉았을 테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심상정의 또 다른 노동 공약이 바로 최고임금제예요.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씨를 막말,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부른 겁니다. 심상정은 국회의원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 임금은 최저임금의 7배로 상한선을 두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예요. 대체 이게 뭔 소리야 싶지만 사실 최고임금제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임금 격차를 줄인답시고 임금을 최저임금의 몇 배 이런 식으로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건데 좌측, 특히 정의당류 인간들이 툭하면 들고 나오는 대표적인 장난질 법안 중 하나예요. 그런데 현실성도 없거니와 별 의미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월급은 52시간 기준으로 하면 원래 그 정도 수준에서 크게 넘어가지도 않는 데다가 어차피 정치 후원금으로 의원실 운영비를 충당하니까 사실 무슨 대단한 내용도 아니에요. 공기업 임원의 급여를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유능한 인재는 공기업에 머물지 말고 나가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이번 심상정이 들고 나온 공약에는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는
문제는 없어요. 원래 정의당이 주장했었던 최고임금법에는 민간 기업의 임금도 제한하겠다는 안이 있었는데 이번에 심상정은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차마 대선까지는 못 갖고 나온 모양이고, 대신 민간 기업은 고소득 구간에 세금을 더 물리겠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소득자는 원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이 말하는 건 결국 그냥 소득세를 증세하겠다는 얘기 이상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게 선진국 시민의 권리니까요.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 좌와 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그 돈은 어디서 오는데, 그 돈을 누가 내는데 라는 질문을 하는지 안 하는지예요. 홍준표 씨의 최저임금을 없애자는 말이 막말이 아니라 그 돈을 대체 누가 내서 주 4일 근무를 시켜주고 최저임금을 올려주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아무데나 권리 운운하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나 떠들고 앉은 거, 심상정 씨의 이런 무책임한 말이야말로 막말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어쩌면 한결같고 일관되게 이렇게 경제 망칠 아이디어만 골라서 들고 나오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홍준표 씨의 최저임금제 폐지 주장은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고 경제학, 통계학적으로 그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계량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사실 우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어야 되는 건데 보수 정치인임내하고 앉아있는 인물들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저임금을 빨리 올리자는 게 좌측, 천천히 올리자는 게 우측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좌측이 만들어낸 프레임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원전 없애긴 없애야 되는데 빨리 없애자 대 단계적으로 천천히 없애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쪽이 만들어 놓은 운동장에 갇혀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신을 차릴 때예요. 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국힘당이 보수주의 정당이 아니라 보수파리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동안 저쪽 사람들은 사회의 온갖 곳에 프레임을 구축해놓고 좌대 우가 아니라 극좌대 좌구도만 존재하게 해놨어요. 이제 우리 귀에는 좌가 아닌 것은 뭔가 잘못되고 극단적인 것처럼 들려요. 그게 그냥 시장 이야기, 자유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극우 소리를 듣는 이유입니다. 대기업은 당연히 규제하고 해체해야 하고, 세금은 당연히 늘려가야 하고, 법인세도 당연히 늘려가야 하고, 재산 형성은 당연히 죄악시해야 하고, 부동산은 당연히 국가가 통제해야 하고, 정부는 당연히 계속 커져야 하고, 자유세계 국가와 전체주의 독재 국가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해야 하고, 김구는 민족을 구한 영웅인데 이승만은 친일파고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그냥 세뇌되어 버린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 최저임금이 있고 탈원전이 있고 기본소득이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 올리긴 올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올려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이런 식의 뱀 같은 질문에 게으르고 무식하고 용기 없는 보수 진영은 지난 수십 년간을 그건 그렇죠. 올려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온 거예요. 저들이 만들어낸 아젠다에 우리 진영과 보수 진영 전체가 짧게는 15년, 길게는 25년을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상식이 비상식이 됐습니다. 이제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상속세를 없애고 최저임금을 없애고 정부 부처들을 해체하고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와야 해요.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따른다는 당연한 진리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해요. 그걸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더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더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더 늦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